자, 수학을 잘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제가 1년에 연간 한 900에서 1000명 정도의 학부모들과 상담을 합니다. 꽤 많이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수학에 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이게 참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뭐냐 그러면 우리 아이가 물어보면 또 뭐 선생님이 뭘 알려주면 이해도 한다라고 하고 이해한다고 해요. 그리고 문제도 막 풀어요. 그런데 변형만 되면 못 풉니다. 이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이나 학생 입장에서도 나는 이해를 하는데 나도 막 푸는데 옆에 친구가 푸는데 나도 같이 풀었단 말이야. 나도 맞고 친구도 맞았어. 근데 결과를 비교하니까 친구는 높은 점수가 나오는데 나는 바닥 점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하는 말이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많이 변형됐단 말이야. 내가 왜 변형되는 거 못 풀지? 이걸 그대로 또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엄마는 그 얘기 그대로 듣고 또 와서 학원에서 상담하면 우리 애가 이해는 괜찮습니다. 이해력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머리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수학 문제만 풀면 잘 푸는데 이상하게 변형만 되면 못 풉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과 얘기해보고 학교 선생님들과도 얘기해보고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더란 얘기죠. 이해는 하는데 변형되는 걸 못 풀더라. 오늘 이 주제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해를 한다. 학생이 나는 이해를 했어. 자, 이해는 했는데 막상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얘가 변형이 되더라. 그래서 그 문제를 변형시키니까 나는 못 풀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흘러갔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는 거가 그 학생이 엄마 나 이해를 했어. 선생님 저 이해가 됐어. 이거 맞아요. 저도 이런 경우 해보거든요.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 나서 자, 오늘 이거 설명할 건데 어떻게 이해가 됐니? 하면 예, 이해됐어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그래서 얘기를 하죠. 야, 너 이해 안 됐어? 하니까 아니에요.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아니 됐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이해된 게 맞아요. 그게.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학생이 이해를 했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방정식이라는 걸 갖고 내가 오늘 막 설명을 했어.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방정식을 오늘 배웠는데 방정식이니까 이런 표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방정식을 설명할 때, 자, 방정식이라는 게 뭔지, 필요성, 쓰임, 이걸 왜 배울까, 궁금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 막 설명을 합니다. 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안 들어오는 거죠. 이게 벌써 뇌의 구조가 자기 필요한 것만 듣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안 들려요, 그게.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이해가 됐다는 거 뭐가 이해됐냐 그러면은 요 방정식이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요 진행 과정을 본인이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대체적이란 얘기죠.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이거 왜 배워야 되지? 하는 궁금증. 왜? 이거 왜 배워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럼 앞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예 안 들린다는 얘기죠. 이 학생들한테는 그게 머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게. 그러니까 6등급은 항상 6등급의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5등급은 항상 5등급의 수준으로 받아들입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은 이 진행 과정은 이해가 됐어. 이거 맞아요. 이거 논리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이해된 거야.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을 학생들은 잡아내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천안에서 이제 21년 차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어디 지방을 도와줄 때는 또 모 고등학교를 밀착해갖고 도와줬고, 천안에 와서는 꽤 오랜 몇 년 동안을 제가 모 고등학교랑 같이 결합을 해서 제가 도와준 적이 있어요. 자, 학교는 이런 학교입니다. 자, YS 고등학교인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 그러면 제가 이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제가 학교에도 수학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우리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정보도 공유하면서 같이 조인을 해갖고 팀을 짜서 학생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 그러면 저도 시간 내서 그 학교를 가야 되고 귀중한 시간 내서 그러면 웬만하면 좀 많은 학생들과 좀 접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막 회의도 하고 인원도 한 결과 그러지 마시고 그냥 최상위 반만 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약속이 됐던 부분이라 최상위권만
맡아가지고 2개 반을 몇 년 동안 계속 수업을 해주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자, 최상위 반 학생의 반을 들어가서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자, 이제 시험을 한번 치겠죠. 시험 치고 나서 학생들한테 딱 얘기를 해요. 자, 이번에 전교 1등 누가 했어? 그러면 본인들도 있으니까 제가 1등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걔도 이렇게 손을 들어요. 너가 1등 했어? 너 여기 앉아. 앞에. 자, 2등. 옆에 앉아. 3등. 쭉쭉쭉 해서 8등까지 딱 앞줄에 쫙 앉혀놔요. 자, 앞줄에 앉혀놓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합니다. 워낙에 애들이 또 제 수업을 좋아해줬고, 지금도 연락들이 옵니다. 뭐 의대도 가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도 연락이 오는데, 이제 여기 1등한 학생이 앉아있고, 2등, 3등, 4등, 5등, 6등, 이렇게 8명 앉혀놓고, 자,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용을 설명할게요. 이걸로 해볼게요. 자, 오늘 있잖아. 방정식이라는 걸 배울 거야. 자, 방정식이 뭔지, 이런 걸 방정식이라 그래. 근데 이걸 왜 배워야 될까? 세계적인 언어, 수학적인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항을 딱 하나 놓고, 그러니까 하고 다 한 문제를 풀어줘요. 자, 얘들아, 이해되니?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8등하는 학생한테 물어봐요. 야, 지금 내가 뭘 설명했니? 어떤 내용을 배웠어? 하고 물어보면은 막 설명을 해요. 그럼 얘가, 오늘 선생님이 이런 걸 설명해 줬어요. 자, 너 5등. 자, 방금 선생님 뭐 설명하고 풀어줬잖아. 뭘 배웠어? 배운 거 얘기해봐.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묘한 게 얘가 얘기한 부분과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야. 그리고 내용도 더 풍부해. 야, 선생님이 이런 걸 얘기해 줬어요. 좋아. 자, 이번에 전교 1등한 애한테 물어봐요. 야, 선생님이 지금 방금 설명했잖아. 너 뭐 배웠어? 하니까 얘가 설명을 해요. 뭐 하고. 제가 개념 설명에서부터 문제풀이까지 완성할 때까지 길어야 한 7분인데 7분입니다. 머리도 좋은 애들이죠. 그죠? 학교도 괜찮은 학교고. 그런데도 거기서 또 상위권 학생이에요. 근데 얘한테 물어보니까 얘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더란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놀라는 거예요. 얘가 설명할 때 자기보다 더 많은 양을 얘기하니까 하고 약간 느끼는 게 있는데, 얘는 또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린다는 얘기죠. 얘네들을 다 포함한 얘기들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게 틀리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 그 목적과 목표가 다르더란 얘기죠.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먼저 우리 애가 이해를 했어요 하는 거는 이렇게 각양각색, 상위권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각양각색으로 받아들이는 게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신이 50점이에요, 60점이에요, 40점이에요. 이런 애들은 30점은 30점 애들대로 아무리 잘 들어도 저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똑같은 몇 자 말을 한 건 아예 안 들린다는 얘기죠, 이게. 그리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자기가 이해되는 영역에서만 맞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이해되는 영역에서만 받아들였으니까 당연히 이해된다고 하겠죠. 그 이상을 그걸 못 보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시죠, 어머님들? 보세요. 내가 이해되는 영역만 들었으니까 뭐야 하면 네, 이해됐어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된 건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한 애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방정식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나 서론이나 목적이나 필요성 이런 거는 전혀 안 들리고 맞아 이게 대체적으로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변형되니까 못 풀겠다? 자, 그럼 이렇게 변형도 이렇습니다. 이 테두리를 이 과정을 이해한 애들한테다가 야, 이번 시험 어떻게 나왔니? 하고 물어보면 뭐 풀었던 내용이 똑같이 다 나왔어요. 얘네들은 변형이 안 됐어. 이게 똑같아요. 똑같이 나왔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애들은 변형이 됐어요. 그 변형을 보니까 글자체만 바꿔도 변형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해는 됐는데 변형이 돼서 문제가 안 풀렸어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해줍니다. 어떤 개요나 어떤 한 가지를 내가 배웠을 때 이 배운 내용에 대한 거를 진단을 해야 돼요. 문제를 잘 풀었다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야, 뭘 배웠니? 무엇을 배울 건? 이것들을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 이거 안 들렸지? 그러네요. 이걸 자꾸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어떠한 개념을 하나 배울 때, 자, 개념을 하나 배웠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머리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이 집어넣는 과정에서 정말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면서 아니야, 안 됐어. 야, 이런 게 있어. 아, 그러네요. 다시 한번 또 되풀이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진단을 할 때 지긋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필요한 건 뭐냐? 지긋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긋하다는 게 뭐냐? 시간을 많이 쓰라는 얘기죠. 처음에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지 말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두려움을 없애놓고 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거는 있죠. 가르치는 사람의 노하우나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 우리 애가 이해한 건 맞지만 자기가 이해하는 부분에서만 이해했다. 그 영역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건 놓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일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고 진단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만약에 이런 경우 우리 애가 이해는 했지만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문항을 바로 풀지 말고 앞에 대한 스토리를 충분히 이야기해주고 얘기해주고 진단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요 학생들이 빠지는 게 또 어디에 빠지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제 방정식 문제를 풀어요. 자, 방정식을 풀어요. 1번 방정식 문제 풀었어. 2번 또 방정식이야. 3번 또 방정식이야. 자, 여기서도 물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익숙하게 만들려면. 그런데 익숙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함정에 빠진다는 얘기죠. 왜? 변형이 되면 못 풀어요. 이게 과연 변형이 된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내가 1번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읽고 풀었어. 요게 시간을 쓰겠죠. 그죠? 자, 다음 넘어가. 또 방정식이야. 또 풀겠죠.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 방정식을 풀 때는 앞에서 풀었던 방정식의 개념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낯설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러니까 또 풀었어. 자, 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만큼의 시간을 내가 벌써 이 유형의 문제에다 쏟았다는 얘기죠. 그럼 3번 문제에서 같은 유형을 만나니까 아, 이게 뭐였지? 이런 내용이야? 이런 생각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 이미 머릿속에 잠겨 있으니까 그냥 또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풀리는 거죠. 여기서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걸 계속 풀고 하다 보니까 배경 지식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계속 푸는 거예요. 이런 학생이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앞에서 방정식이 아니라 인수분해 문제가 나왔어. 혹은 뭐 다른 거 어떤 다 새로운 단원이 나오고 1번 문제, 2번 문제 여기가 이제 인수분해야. 2번 문제 방정식이 나온 거야. 여러분들 1번 문제에서 인수분해 풀다 왔어요. 방정식 푼 게 아니에요. 그럼 2번 문제에서는 방정식을 딱 풀려고 하다 보니까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배경 지식이 빨리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요인 때문에 충분히 투자해서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미 나는 30점이면 30점 정도의 이해력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30점 맞으려고 열심히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걸 고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어머님들이 어디 가서 상담을 하시더라도 우리 애가 이해는 되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하면 의심해 보세요. 이해된 건 맞지만 근본적인 이해가 됐을까? 그리고 바로 성급히 문제에 도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급히 문제에 도전을 하다 보니까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니까 그 흐름이나 기능을 암기하지 않았을까? 요걸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100문제, 200문제 안 풀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머릿속에 넣어서 머릿속에 있는 꺼내는 연습을 서너 문제만 제대로 해도 재밌어지고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요 점을 좀 명심해가지고 어머님들이 좀 얘기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어쨌건 학생이 이해됐는데 안 풀려요. 이해된 것도 맞습니다. 변형이 되니까 못 풀어요. 과연 변형이 돼서 못 풀었을까는 의문이란 얘기죠. 요 점을 좀 참고하시면은 충분히 수학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가장 고질적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을 수학 잘할 수 있다 1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계속 가이드를 던져줄 테니까 요걸 잘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학생들을 한번 가이드를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낮은 성적에서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